안녕하세요. ITQ 엑셀 강사를 맡게 된 강사 윤미란입니다. 그동안 ITQ 버전이 2021년까지는 2010 버전과 2016 버전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응시가 가능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22년부터는 2016 버전만 응시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TQ 엑셀 첫 번째 시간으로 ITQ 엑셀 시험 유형을 파악해 보고요. 우리가 앞으로 수업 진행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인지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엑셀을 실행시킨 다음에 파일을 저장하고 시트 관리하는 방법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의 시험 유형과 배점을 볼 건데요. ITQ 엑셀 시험은 500점 만점, 500점 만점에 400점 이상을 맞게 되면 A등급 취득이 가능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작업, 표 작성 작업인데요. 표 작성 작업 부분, 제1 작업 부분이 배점이 가장 큽니다. 240점 만점인데 여기서 100점은 출력 형태의 표를 작성하고 조건에 따라서 디자인을 바꾸는 작업. 이 기능이 100점입니다. 그 140점, 100점, 배점이 굉장히 큰데 이 부분은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 계산식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또 제2 작업, 제2 작업은 80점, 100점인데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필터와 서식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목표값 찾기와 필터. 여기서 첫 번째 유형이 나오고 그 다음 회차에 두 번째 유형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작업 역시 80점, 100점인데요. 첫 번째 유형은 부분합, 두 번째 유형은 피벗 테이블입니다. 이것도 역시 50% 확률로 교차되어져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험상에 부분합 문제가 출제될 때에는 앞서 보았던 유형 2번 목표값 찾기 필터 문제가 함께 출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유형 1번 고급 필터와 자동 서식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배점이 100점인데 기본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기 쉽게 차트로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시사항에 맞게 작업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지시사항이 없더라도 출력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출력 형태 완성 그림을 보면서 똑같이 작업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시험 유형과 배점에 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총 20회차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회차부터 16회차까지는 각각의 시험 출제 항목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매 회차마다 뒷부분에 연습 문제를 풀면서 시험 문제에 가깝게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매 회마다 강의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연습 문제만 충분히 연습을 하셔도 기출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16회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17회부터 20회까지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볼 건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유형 1번과 유형 2번이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고정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 관계상 시험 기출문제를 2회 정도만 풀어보게 되겠지만 여기 앞에 있는 이 연습 문제를 풀 때에 또 기출문제를 2회 정도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4회 정도 문제를 풀어보게 되는데 이 문제 충분히 연습하시고 또 기출문제를 내가 60분 안에 시험 시간이 60분인데 60분 안에 풀 수 있게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ITQ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엑셀을 실행시켜 놓고 화면 구성에 관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엑셀 2016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바로 이렇게 실행을 시켜 줄 거고요. 자, 처음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새로운 문서를 만들 건지 아니면 파일을 열 건지 클릭을 해서 기존에 저장된 파일을, 최근 파일을 열 수가 있고요. 또 새로운 통합 문서를 만들 때 새로운 엑셀 파일을 통합 문서라고 합니다. 새 엑셀 파일을 만들 때는 새 통합 문서 클릭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기존의 엑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식 파일들이고요. 시험상에서는 새 통합 문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통합 문서.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칸이 나오게 되죠. 엑셀 프로그램은 이렇게 각각의 셀로 구성된 스프레드 시트 프로그램입니다. 각각의 칸의 내용을 작성하고 또 칸들이 모여서 열과 행을 이루게 되고요. 열과 행이 모여서 하나의 시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페이지를 여러 개, 시트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플러스 눌러주면 쭉 만들어지죠. 이런 시트 여러 개를 하나의 엑셀 통합 문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 작업도 해볼까요? 저장. 제가 지금 파일을 처음으로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창이 뜬 거고요. 어느 위치에다가 내가 저장을 할 건지 찾아보기를 눌러서 바탕화면에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다가 파일의 이름 연습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편집 작업을 한 다음에 추가로 저장을 할 때는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저장 버튼 눌러주셔도 되고 또는 컨트롤 S 단축키 눌러주셔도 됩니다. 저장 단축키 컨트롤 S. 근데 만약에 이 파일을 내가 다른 이름으로 따로 저장할 거다. 그러면 파일 메뉴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들어가서 경로 다시 설정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 여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구성을 좀 더 볼 건데 제일 위에 이 부분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가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구는 추가가 되어 있어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할 수 없는데 다른 것들 한번 추가해 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 이렇게 추가를 해 놓으면 추가해 놓은 것들 자주 사용하는 거라는 거죠. 자주 사용하는 것들 단축키를 사용해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Alt키를 누르고 단축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순서대로 부여가 돼서 바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글자 크기 늘려볼까요? 이게 글자 크기를 늘리는 아이콘인데 일단 글자를 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칸을 클릭, 셀을 선택한 다음에 Alt키 누르고 지금 여기 네 번째 있죠? 네 번째 Alt 4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크기가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등록을 해놓고 단축키 사용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제거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 이렇게 제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파일의 이름, 현재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쪽에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데 탭들 클릭하면 아래쪽에 명령어들이 펼쳐지게 되고요. 탭을 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작업할 때 숨길 수 있습니다. 다시 더블 클릭하면 나오게 되죠. 숨겼다가 작업할 때 잠깐 보여지게 하다가 다시 고정적으로 나타나게 할 때는 탭을 아무거나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랫줄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이름 상자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떤 특정 범위에다가 이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범위 잡고 여기다가 이름
이라고 적어볼까요? 엔터. 그러면 이 범위에 이름이 지정된 거고요. 다른 부분 클릭하다가도 이름 상자 화살표 클릭을 하면 해당 부분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셀을 클릭을 했을 때 셀의 위치가, 셀의 주소, 위치가 이런 식으로 표시되죠. 지금 현재 찍고 있는 셀의 위치가 C 아래에 5행이기 때문에 C의 5라고 나온 거고요. 이 셀의 위치는 H6셀, 여기는 D의 9셀, 이렇게 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부분 수식 입력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엑셀에서는 계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계산 작업을 할 때는 앞에 등호를 적어주게 되고요. 계산식을 적게 됩니다. 이 부분에 4 더하기 3 이렇게 적어볼까요? 엔터 치면 계산 결과가 보이게 되죠. 이 셀에는 계산 결과가 보이게 되지만 셀을 클릭을 했을 때 수식 입력줄을 통해서 보면 이 셀 부분에 직접적으로 입력한 수식, 계산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도 다시 확인 가능하고요. ESC 누르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 보시게 되면 여기 A, B, C, D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 나와 있는데 이 알파벳 클릭을 하게 되면 세로줄 전체, 열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열 머리글이라고 하고요. 왼쪽에 있는 이 부분 숫자가 나와 있는데 클릭을 하면 행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행 머리글.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시트 탭이라고 합니다. 시트 탭 클릭해서 여러 개의 시트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트 관리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시트 이름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시트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봄, 엔터. 그리고 시트 2번 더블 클릭하고 이름 바꿀 수도 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름 바꾸기라고 있죠. 클릭을 해서 이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름 바꿀까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 시트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그럼 복사가 됩니다. 더블 클릭, 이름 바꿔볼까요? 겨울. 그 시트를 이동할 때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시트 이동할 수 있고요. 또 겨울 시트 뒷부분에 시트 3개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1, 2, 3 이렇게 시트 이름을 바꿨고 1번부터 3번 시트까지 선택을 해볼까요? Shift 키 누르고 클릭. 어디부터 어디까지 선택을 할 때는 Shift 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떨어져 있는 부분을 선택하실 때는 컨트롤 키 누르면 떨어져 있는 부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연속적인 부분을 선택할 때는 Shift 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시트뿐만 아니라 파일에서도 마찬가지죠. 파일 선택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파일이 이렇게 있으면 떨어져 있는 파일을 선택할 거다. 컨트롤 키 누르고 떨어진 거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선택할 거다. 한번 클릭하고 Shift 키 누르고 뒤에 있는 거 클릭. 그러면 연속적인 자료들이 선택이 되죠. 파일 선택도 마찬가지고 셀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도 컨트롤 키 누르면 다른 부분, 떨어져 있는 부분 선택 가능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선택할 거다. Shift 키 누르고 클릭. 이런 식으로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과 열도 마찬가지.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이렇게 선택되죠. 연속적인 부분은 Shift 키.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하고 있는 시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탭 색깔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있는 시트끼리 탭 색상을 바꿔서 이렇게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또 1번부터 3번 시트까지 제가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셀 전체를 선택해 볼까요? 여기 열과 행이 교차하는 이 부분 클릭을 하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홈 탭에서
안쪽에 채우기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1번부터 3번 시트까지 선택해 놓고 전체 셀의 안에 채우기 색상을 바꿨기 때문에 3개 시트 채우기 색상이 다 바뀌게 된 거고요. 여기 겨울 시트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3번 시트까지 선택이 해제되고 1번 시트 한번 클릭해서 볼까요? 그랬더니 회색으로 채워져 있고 2번 시트, 3번 시트도 마찬가지로 회색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트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특정 영역의 디자인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봄부터 가을 시트까지 Shift 키 누르고 클릭 선택했고요. A열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C열 클릭, 안쪽에 채우기 색상 주황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열의 너비도 조절해 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 열머리글에서 오른쪽 버튼 열 너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확인. 이렇게 조절됐죠? 그 다음에 제대로 다 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겨울 시트 한번 클릭해서 선택 해제해 주시고요. 봄 시트, 여름 시트, 가을 시트 이런 식으로 다 A열과 C열의 채우기 색상 들어갔고 열의 너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시트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시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얘를 삭제를 눌러주게 되면 완전히 삭제가 되고요. 이렇게 시트를 삭제하게 되면 되돌리기 기능, 엑셀에서의 되돌리기 기능을 사용해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취소 못함이라고 뜨게 되죠. 이 시트 외에 다른 편집 작업을 내가 했다면 되돌릴 수 있지만 시트 삭제하는 작업은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으니까 신중하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C의 5셀 부분에다가 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엔터, 바로 아래 칸 C의 6셀로 셀 포인터, 셀의 위치가 이동이 됐죠. 이걸 셀 포인터라고 합니다. 4 엔터, 5 엔터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이 부분의 안쪽에 채우기 색상, 글자 색상까지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한 작업을 취소할 때 여기 보면 글꼴 취소라고 뜨죠. 방금 전에 작업한 내용이 글꼴 작업이라서 그런데 한 단계씩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 반대로 작업하는 거 다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되도록이면 이전으로 돌아가는 단축키는 외워두시는데요. 컨트롤 G를 눌러주시면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외워야 될 단축키 2가지 있죠. 컨트롤 S, 저장, 그리고 되돌리기, 컨트롤 G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엔 간단히 엑셀에서의 화면 구성과 시트 관리 작업, 그리고 파일 저장하고 새로 만드는 작업만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했던 작업,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상에서도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시험상에서는 제1작업부터 제4작업 시트까지 만들어서 저장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대로 저는 지문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할 때의 파일은 새로운 엑셀 파일을 만든 다음에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엑셀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엑셀이 실행되어 있지 않을 때는 여기 시작 눌러가지고 엑셀 클릭해서 실행시키면 되고요. 엑셀이 실행시켜져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엑셀 파일 만들 거다. 파일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새로 만들기, 새 통합 문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엑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해줄 건데요. 저장,
파일의 이름을 123456-홍길동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찾아보기를 눌러서 문서 폴더에 ITQ 폴더가 없으면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폴더 눌러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ITQ 폴더 안에다가 123456-홍길동 이런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작업부터 제2작업, 제3작업 시트까지 만들어 볼까요? 더블클릭. 시트의 이름 더블클릭해서 제1작업 엔터 플러스 클릭 더블클릭 제2작업 엔터 그리고 플러스 클릭 제3작업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의 너비를 1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작업 지금 클릭이 되어 있고 제1작업 시트까지 선택을 하려면 Shift 키 누르고 클릭 그리고 A열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열 너비가 있습니다. 열 너비를 1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을 굴림의 11포인트로 모든 데이터 여기 왼쪽 위 모서리 클릭을 해서 셀 전체가 선택되게끔 해주시고요. 글꼴을 굴림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글꼴 여기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굴림 엔터 그리고 11포인트 글자 크기를 11포인트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작업을 다 한 거고요. 이 상태에서 덮어쓰기로 한 번 더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1작업 시트 클릭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1작업 A열 너비 바뀌어져 있고 글꼴 바뀌어져 있죠. 제2작업도 마찬가지 제3작업도 마찬가지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먼저 파일을 저장한 다음에 제3작업 시트까지 만들어 놓고 A열 너비 1로 그리고 전체적인 글꼴 설정해 놓고 작업을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작업 똑같이 작업할 때 이런 식으로 3작업 시트까지 먼저 만든 후에 전체적인 글꼴 바꾸고 A열 너비 변경해도 되지만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삭제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1작업 시트를 제1작업이라고 이름 바꿔서 만들어 놓고요. A열의 너비와 전체 셀의 글꼴 변경한 다음에 이 시트 자체를 그냥 복사를 하셔도 같습니다. 시트 컨트롤 키 누르고 복사했고요. 시트의 이름을 나중에 이런 식으로 제2작업, 제3작업 이렇게 바꿔주셔도 결과는 같게 되겠죠.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편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1작업 시트 만들어 놓고 열 너비와 전체적인 글꼴 설정한 다음에 시트 자체를 복사해서 시트의 이름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는 제4작업까지 나오게 되는데 제4작업 시트는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드는 작업이라서 따로 시트를 만들고 시작하지 않고요. 제4작업은 차트를 만들 때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트입니다. 그래서 3작업 시트까지만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엑셀 두 번째 시간으로 셀에 주어진 데이터를 정확히 입력해보고 셀 포인터의 위치 이동, 셀 선택, 행과 열 너비를 조절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Q 시험에서는 데이터를 정확히 입력하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 1작업에서 데이터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제2작업, 3작업, 4작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셀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는 데이터 종류, 크게 숫자 데이터와 문자 데이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엑셀 문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통합 문서 눌렀고요. 여기에는 문자, 숫자 데이터, 이 부분에는 문자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크게 숫자 데이터와 문자 데이터로 나누게 되는데 숫자 데이터인 경우에는 셀의 오른쪽 맞춤이 됩니다. 4000 이렇게 입력했을 때 셀의 오른쪽에 맞춰졌죠. 그 문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셀의 왼쪽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 숫자 데이터 일반 0부터 9까지의 아라비아 숫자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통화 기호가 들어가는 경우에도 숫자 데이터로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천 단위 구분교 쉼표도 숫자로 인식이 되고요. 또 퍼센트도 마찬가지. 퍼센트 35% 적게 되면 0.35 값으로 숫자 값으로 인식이 됩니다. 또 문자 데이터 숫자와 문자가 함께 있는 경우, 자, 주로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문자로 취급이 됩니다. 왼쪽 맞춤이 되어지죠. 그 문자를 입력할 때 만약에 내가 이 칸 안에다가 두 줄 입력을 하고 싶다. 자, 입력을 하고 나서 문자 입력을 하고 나서 엔터를 치게 되면 바로 아래 칸으로, 바로 아래 셀로 셀 포인터의 위치가 이동을 하게 되죠. 근데 현재 이 셀 안에서 줄만 바꿔서 입력하고자 한다면, 자, 입력을 하고 Alt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칸 안에 줄 바꿔서 입력하고 싶을 때 Alt 엔터 쳐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날짜와 시간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날짜, 시간을 이 부분에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날짜 같은 경우에는 연, 월, 일을 중간에 하이픈을 사용해서 구별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2022년 다시 3월 5일 엔터 이렇게 치게 되면 네 자리, 두 자리 형태로 입력이 됩니다. 또 2월 5일 이렇게 해도 날짜 형태로 02월 05일로 인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는 방식, 중간에 하이픈을 사용해서 연월일 구별을 해주셔도 되고 또는 슬래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3월 5일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저는 하이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나타낼 때는 중간에 콜론을 사용해서 시간 데이터 구분을 해주는데 2시 30분 45초 이렇게 콜론을 사용해서 시, 분, 초를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자나 특수문자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자, 특수문자. 한자를 입력을 할 때에는 자, 입력을 한 다음에 한자, 키보드의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특수문자는 삽입에 보시면 기호라고 있습니다. 기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특수문자들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이 옆에다가 수식, 계산식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계산식 입력을 할 때는 앞쪽에 등호를 적어주게 됩니다. 등호를 먼저 적고 숫자를 입력해서 계산식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4 빼기 2 엔터 치시게 되면 이렇게 결과값이 보여지게 되죠. 자, 셀에는 결과값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수식 입력줄 부분에 보게 되면 현재 이 셀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수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더블 클릭해도 수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밖으로 빠져나올 때는 ESC. 자, 여기다 하나 더 넣어 볼까요? 등호 먼저 적어 주셔야 되고 4 곱하기 4 엔터 이런 식으로 값이 계산이 되어지죠. 3 더하기 2. 자, 이렇게 4층 연산을 사용해서 셀에 직접 수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엑셀에서는 수식을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숫자를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작업하지 않고요. 셀의 위치를 참조해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나중에 이 계산 작업에 관해선 자세히 보도록 할 건데요. 등호, 셀의 위치, 클릭을 하면 위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빼기 5,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치 들어갔죠?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계산 작업이 됩니다. 셀의 위치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작업은 나중에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더하기, 빼기, 그리고 나누기. 나누기는 슬래시고요. 곱하기는 별. 그리고 몇 승을 계산할 때 2의 4승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는 이런 연산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데이터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할 때는 수정하고자 할 셀을 선택한 다음에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덮어쓰기 형태로 수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일부를 수정하고 싶을 때는 더블 클릭해서 커서 깜빡이게 한 다음에 수정을 하시거나 또는 키보드에 F2를 눌러서 일부를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수식 입력줄 이 부분 통해서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지울 때는 선택하고 셀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삭제가 되고요.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삭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삭제. 어떻게 삭제를 할 건지. 자, 오른쪽 버튼 삭제해 주게 되면 이 부분을 완전히 밀면서 삭제하게 됩니다. 셀을 왼쪽으로 밀면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들이 왼쪽을 채워주게 되는 거고요. 위로 밀면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을 채워주게 되는 겁니다. 자, 저는 행 전체를 삭제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가로줄 7행과 8행이 완전히 삭제가 되면서 뒤에 있는 깨끗한 행이 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행 전체 확인. 이렇게 삭제가 되었죠? 자, 이렇게 삭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삭제 취소해서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삭제할 때는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안에 들어가 있는 배경 색상이라던가 또 테두리 이런 것들은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안에 들어가 있는 셀 서식까지 지우고 싶다면 홈 탭에 또 지우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우기에 모두 지우기 해서 안에 입력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채우기 색이 적용되어 있다면 이런 서식까지 다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입력이 되어 있다면 모두 지우기라는 게 또 있죠. 이렇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을 때 셀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을 선택할 때는 꾹 누르고 드래그,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 더 선택하고 싶다.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은 컨트롤 키.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값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입력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치면 방금 입력한 내용이 선택되어진 셀 전체에 채워지게 됩니다. 컨트롤 엔터. 그리고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을 때 저는 이 셀을 선택을 했고요. 방향키 사용해서 이렇게 셀 포인터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방향키, 키보드의 방향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방향의 마지막 데이터 셀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셀 포인터가 있는 영역, 인접되어진 이 영역의 가장 끝부분으로 셀 포인터가 이동이 됩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 이렇게 이동을 했죠?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쪽 화살표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왼쪽 화살표, 위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이런 식으로 끝 부분으로 현재 이렇게 값이 채워져 있는 영역 중에서 끝부분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을 선택할 때는 Shift 키 누른 채 키보드 방향키를 사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영역을 추가하고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Shift 키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영역이, Shift 키가 영역을 선택하는 거죠. 영역이 선택되는데 제일 오른쪽 데이터 있는 부분까지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Shift 키 누르고 아래쪽 화살표 눌렀더니 이렇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영역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Shift 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방향의 마지막 데이터 셀 부분까지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시트 간에도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시트를 2개를 더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트 간에 이동을 할 때는 우측에 있는 시트로 이동할 때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다운을 눌러주시면 다음 시트로, 그 이전 시트로 이동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업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시트 간에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키보드를 사용해서 셀 선택하는 게 어려우시면 마우스 사용하셔도 되죠. 시험장에서는 마우스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작업의 속도를 좀 더 높여서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키보드를 사용한 셀 선택 작업 알아두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열너비와 행 높이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너비와 행 높이는 여기 있는 열 머리글 ABCD 이 부분 있죠? 그리고 행 높이 조절은 1, 2, 3, 4, 5, 6 되어 있는 이 행 머리글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범위를 선택할 때는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범위 선택할 수 있고요. 셀 선택 카드 떨어져 있는 부분은 이렇게 추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 전체가 선택이 되었죠. 그 행도 마찬가지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은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그리고 높이를 조절할 때는 선택한 다음에 행 머리글에 여기 이 부분 조절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행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행 높이는 오른쪽 버튼 행 높이 이렇게 들어가서 정확히 행 높이를 입력하거나 또는 홈 탭에 보게 되면 여기 행의 높이를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서식 부분에 행 높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열너비도 마찬가지.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열너비 하면 정확한 열의 너비를 조정할 수 있고 드래그하면 원하는 만큼 열의 너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내용이 다 보이게끔 맞춰지게 됩니다. 만약에 숫자 데이터를 내가 입력을 했는데 숫자 데이터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열의 너비라면 자, 샵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럴 때는 더블 클릭해서 자동 맞춤해 주게 되면 안에 있는 데이터가 다 보이게끔 내용이 자동 조절이 됩니다. 또 행과 열을 삽입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는데요. 이만큼 선택을 해놓고 삽입해 주게 되면 현재 선택하고 있는 열의 앞쪽에 이렇게 새로운 열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선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자, 클릭, C열 클릭, D열 클릭, E열 클릭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선택을 했다면 오른쪽 버튼 삽입했을 때 선택하고 있는 열의 앞쪽에 왼쪽에 각각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새로운 열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삭제할 때는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삭제 해서 열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열들이 왼쪽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 실전 연습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이소스 2번 파일을 연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1행부터 14행까지 행의 높이를 18로 먼저 조절을 해놓고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작업,
1작업 시트에서 작업을 해주시는데 1행부터 18행까지 선택을 하겠습니다. 드래그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를 18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B의 4셀부터 B의 4셀 이 부분부터 데이터를 정확히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입력을 할 때 필드의 이름, 각 열의 이름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상품 코드 탭키 누르면 오른쪽 칸으로 이동이 됩니다. 또 키보드의 오른쪽 화살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탭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명, 탭키, 분류, 브랜드, 판매 금액, 그리고 판매 수량 부분, 바로 이 칸의 아래쪽 부분에 줄이 또 있죠. 단위 개가 해당 셀에 같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판매 수량 Alt 엔터 쳐서 줄 바꾼 다음에 괄호 열고 단위 개, 탭키 적립률, 판매 Alt 엔터 순위, 배송 기간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행의 높이를 약간 조절해서 내용이 다 보이게끔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자동 조절이 됩니다. 해당 행의 아랫부분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상품 코드 입력해 볼까요? 상품 코드 U-2131 엔터 치면 아래 칸으로 내려옵니다. 셀 포인터 내려왔죠? 여기 입력하겠습니다. G-1423 S-1323 B-3181 T-2431 A-1422 J-3241 3243 그리고 M-2412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는 보드 판매 수량이라고 써있죠. 보드 판매 수량 괄호 열고 단위 개 한 칸 띄고 합계 그리고 센서 상품의 개수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명도 정확히 적어주셔야 됩니다. 아두이노 우노 가스 센서 9종 세트. 자, 수정을 할 때는 F2 누르고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소리 감지 블루투스 HC-06 토양 수분 감지 아두이노 메가 그리고 조이스틱 미세먼지 측정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상품명 열 여기 C열 오른쪽 부분에서 더블 클릭해서 늘리겠습니다. 분류는 보드 센서 그 다음에 센이라고만 적어도 뒤에 서가 알아서 붙죠. 위에 있는 목록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그렇습니다. 엔터 바로 치시면 되고요. 모듈 센서 센이라고만 치면 나오죠. 엔터 보드 모듈 뭐라고만 쳐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브랜드는 도메키트 한국전자 한이라고만 쳐도 나오죠. 엔터 코딩 교육 도한 코도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판매 금액 부분은 6,800 22,000 1,200 4,800 2,500 12,800 3,500 15,500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은 3,456 1123 2450 688 650 1082 967
2549. 아랫부분에 최대 판매 금액 적어주셔야 되고요. 상품명.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판매 금액이 있습니다. 한 칸 띄고 오른쪽에 판매 금액. 적립률도 입력을 하겠습니다. 0.1, 0.15, 0.05, 0.1, 0.08. 그 다음에 0.1, 0.08이 계속 반복이 되죠. 자, 반복시킬 부분은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하단 모서리, 채우기 핸들이 있습니다. 네모난 점이 있죠. 드래그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채워졌는데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셀 복사, 셀을 똑같이 완전히 똑같이 복사해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채우기 핸들 사용해서 저는 채워 주었습니다. 채우기 핸들에 관한 건 이제 앞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서 계속 나오게 될 내용이니까 작업을 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값을 입력할 때는 위에 있는 데이터를 자동 인식해서 작성해주는 자동 완성 기능이 있으니까 한 글자만 입력하고 반복되는 내용이 있다면 엔터를 쳐서 빠르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 ITQ 시험에서는 이렇게 1작업 시트에다가 입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 입력을 한 다음에 제대로 내가 값을 입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셀 서식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서식은 셀의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색, 표시 형식 등을 변경하는 것인데요. ITQ 시험에서는 지시사항에 맞게 출력 형태, 완성본, 그림을 보고 같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셀 서식을 변경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파일을 이렇게 이소스 3번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렇게 입력해 놓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셀 서식을 바꿔 보겠습니다. 셀 서식은 먼저 어떤 부분의 디자인을 바꿔줄 건지 범위를 선택해 놓고 홈 탭에 보시게 되면 글꼴이라는 부분이 있고 맞춤, 표시 형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메뉴를 사용해서 변경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보이는 이런 빠른 도구들이 있죠. 여기에서 셀 서식을 간단히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셀 서식 눌렀을 때 이렇게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이렇게 여러 가지 탭들이 있습니다. 자, 원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위에 있는 메뉴의 글꼴 부분, 글꼴 간단히 채우기 색상이나 이런 것들 변경할 수 있고 또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띄울 때는 오른쪽 버튼 셀 서식을 눌러주셔도 되지만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1을 눌러서 이렇게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맞춤부터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맞춤에 보게 되면 텍스트를 셀에서 어느 부분에 맞춰줄 건지 지금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가로, 가운데 맞춤하겠습니다. 가운데. 그리고 나서 확인 눌렀더니 이렇게 셀에서 가운데로 텍스트가 맞춰졌죠? 그리고 여기 있는 판매 순위 부분만 선택해 놓고 컨트롤 1. 자, 방향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방향을 이런 식으로 45도 바꿔줄 수 있고요. 또 이만큼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1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맞춤에 병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셀 병합. 병합은 하나로 합쳐주는 겁니다. 셀을 하나로 이렇게 합쳐주는 거. 다시 셀 병합을 꺼주면
다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근데 셀 병합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선택하고 있는 영역에 값이 하나여야 되고요. 만약에 값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이 값만 남겨지고 나머지 값들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병합을 해볼까요? 병합을 했더니 셀을 병합하면 왼쪽 위의 값만 남고 나머지 값은 잃게 됩니다 라고 뜨죠.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던 이 값은 사라지고 왼쪽 위에 있는 이 값만 유지가 됩니다. 다시 저는 되돌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돌리기 단축키는 컨트롤 G.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소를 다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컨트롤 1 누르고 들어가서 글꼴 바꿔볼까요? 글꼴 부분에서 글꼴 서체 바꿀 수 있고 굵은 기울인 꼴 그리고 글자 색상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이 영역에 컨트롤 1 테두리 설정해 볼 건데요. 테두리는 이 부분에서 어떤 테두리를 설정할 건지 먼저 종류를 선택해 놓고 그리고 적용은 여기서 적용을 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굵은 선으로 바깥쪽 윤곽선에 넣었고요. 가는 선 중에 여기 점선으로 넣어볼까요? 점선 안쪽에다가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그러면 이렇게 자, 바깥쪽에 검정 진한 테두리가 들어갔고 이 중간 부분에는 점선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이만큼 영역 선택했고요. 컨트롤 1 들어가서 이번에는 채우기 색상. 이런 식으로 색상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이만큼의 영역에 테두리를 더 설정해 볼 건데 테두리 부분에서 여기 점선 세로 부분에만 적용을 해놓고 그리고 이중선을 색깔을 바꿔서 중간에 있는 중간선에만 그리고 이 색깔을 이 굵은 선을 색깔을 바꿔서 지금 선택하고 있는 영역의 바깥쪽 부분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쪽 테두리, 지금 선택하고 있는 영역에 안쪽 테두리 세로선은 점선이 들어갔고요. 중간 가로선은 이중선이 들어갔고,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노란색 굵은 선이 들어갔죠. 이렇게 테두리를 정확히 시험장에서는 그림을 보고 정확히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표시 형식 부분. 또 표시 형식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표시 형식은 여기 위쪽에 표시 형식이라는 부분에서도 간단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선 주로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 넣어주는 거, 이 내용이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값, 천 단위 구분기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실제로 안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변한 게 아니라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 표시 형식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수식 입력줄을 확인해 보면 일반 숫자만 들어가 있죠. 더블 클릭 이렇게 확인을 해도 숫자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셀 서식이 들어가 있는 부분 값을 딜리트 키 누르고 지운 다음에 다시 숫자를 입력하면 이것도 역시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딜리트 눌러서 셀의 값을 지운다고 해서 셀의 서식이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서식이 지워지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값만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셀 서식이 그대로 유지돼서 이런 식으로 천 단위 구분기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설정된 셀 서식까지 다 없애고 싶다. 지우기에 있었죠? 지우기에 서식 지우기 눌러주게 되면 서식만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모두 지우기는 내용을 모두 지워주는 거고 서식 지우기는 디자인만 지워주는 거고 또 다시 되돌리기 지우기에 내용 지우기는 안에 있는 내용만 지워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우기 전체를 지울 건지 서식만 지울 건지 내용만 지울 건지 선택해서 지워줄 수 있습니다. 다시 표시 형식.
이 부분 적립률을 퍼센트로 나타내 볼까요? 백분율 스타일 클릭을 하면 이렇게 0.1이라는 값이 퍼센트로 변경이 되면서 1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보게 되면 소수 자릿수를 늘려주는 게 있고요. 소수 자릿수 줄여주는 게 있고, 그 백분율뿐만 아니라 자, 숫자, 일반 숫자, 통화 형태, 회계 형태,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데 통화 형태와 회계 형태 차이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선택해 놓고 통화 형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숫자 바로 앞쪽에 통화기호가 따라 붙었죠? 그리고 회계 형식은 숫자 바로 앞쪽이 아니라 셀의 앞쪽에 통화기호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약간 다르죠? 자, 이것도 역시 시험상에서는 출력 형태, 그림을 보고 판단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컨트롤 1 누르고 들어가면 여기 표시 형식 부분에 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하고 음수,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할 건지 음수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부분에 마이너스 값 음수가 들어갔을 때는 괄호 안에 빨강색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표시 형식 부분에서 또 통화 형태, 회계 형태, 날짜 형태가 있고요. 날짜, 이 부분에다가 오늘 날짜를 간단히 입력을 해볼 건데요. 오늘 날짜를 직접 이렇게 2021년 12월 31일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날짜를 자동으로 입력해 주는 게 또 있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세미콜론 눌러주면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 선택을 했고요. 날짜 표시 형식 바꿔보겠습니다. 컨트롤 1 들어가서 여기 날짜를 어떤 형태로 표시를 해줄 건지 표시 형식을 이렇게 간단히 바꿔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네, 표시 형식 여기 보면 실제로 입력되어 있는 내용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했을 때 그냥 수치가 입력이 되어 있죠. 날짜가 중간에 연, 월, 일이 하이픈으로 구분이 되어져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표시 형식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또 다른 날짜를 입력을 해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표시 형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날짜 형태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날짜 3월 5일 입력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또 그 외에 시간 형태도 있습니다. 컨트롤 1 누르고 들어가면 여기 시간을 어떻게 나타내 줄 건지 시간을 어떤 형태로 나타내 줄 건지 날짜와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이 있고 백분율 소수 몇째짜리까지 나타내 줄 건지 또 분수 형태, 지수 형태, 또 텍스트 형태, 텍스트 형태로 해주게 되면 자, 이렇게 왼쪽 맞춤이 되죠. 텍스트를 입력하면 왼쪽 맞춤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원래 숫자는 오른쪽 맞춤이 되는데 이게 텍스트 형태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왼쪽 맞춤이 된 겁니다. 또 그 외에 기타의 우편번호 형태도 있고 우편번호는 숫자를 6개를 연달아서 입력을 하면 중간에 하이픈이 알아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상에서는 사용자 지정 서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은 사용자가 직접 여러 가지 형태의 코드를 입력해서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할 건지 직접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험상에서 주로 출제되는 건 샵 쉼표 샵30 천단위 구분기호 쉼표를 사용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숫자 부분에서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 지정에서 표시 형식 지정할 때는 이 부분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시험상에서는 천단위 구분기호 쉼표를 넣어줄 때 뒤에 텍스트가 함께 따라붙는 형태로 문제가 또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는 이렇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샵 쉼표 샵30을 그대로 넣어 놓고 따라 붙일 텍스트를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고 뒤에 원이라는 문자가 따라 붙었죠. 자, 이 사용자 지정 서식 코드 반드시 시험상에 매번 출제가 되는 거니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샵심표 샵30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해주고 뒤에 문자를 붙이려면 여기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 개가 나오죠. 그 여기서 서식코드 샵과 0이 있는데요. 서식코드 샵은 뭐냐 하면 의미 없는 자릿수는 표시를 생략해주는 서식코드입니다. 그리고 서식코드 0은 의미 없는 자릿수까지 표시해주는 거. 그리고 골뱅이 참고해서 또 알아두시는데 이거는 문자 데이터를 그대로 표시해주는 서식코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여기다가 저는 0이라는 숫자를 두 개를 입력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표시 형식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서식코드 샵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 0이라는 숫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기 때문에 서식코드 샵을 사용하면 생략이 됩니다. 0이 들어가 있어도 생략된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서식코드 0을 사용을 하게 되면 0이라는 숫자도 그대로 0이 들어간 자릿수만큼 표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0을 두 개를 적어주게 되면 두 자리 맞춰서 자릿수를 이렇게 맞춰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 셀에 보게 되면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표시 형식에 의해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실제로 입력되어 있는 값이 0이지만 서식코드 0을 두 개를 썼기 때문에 두 자리로 맞춰져서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단위 구분기호 샵심표 샵30을 적어주는 건 내가 만약에 이 셀에다가 0을 입력을 해도 0이 보이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샵심표 샵30 직접 적어볼까요? 그럼 이 셀에 0이 들어가 있으면 0이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50을 적으면 샵심표 샵30이었죠. 샵심표 샵30 여기 앞에 있는 100의 자리나 1000의 자리는 생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없는 숫자라서 50으로 표현이 된 거고 이 값이 1000이 넘어가게 되면 중간에 쉼표가 알아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 서식코드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문자를 그대로 표시를 한다는 건 만약에 자 여기에 관리라는 내용이 있고 이 셀에다가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들어가서 자 원래 있던 현재 입력되어 있는 문자가 그대로 나오고 뒤에 팀이라는 문자를 붙여 보겠습니다. 팀. 그러면 보기에서 보이죠? 원래 있는 문자 그대로 나오게 하는 서식코드가 골뱅이입니다. 관리 뒤에 팀이 따라 붙죠. 확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부분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를 풀면서 실전 연습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저번 시간에 작성했던 부분 셀 서식을 바꿔보도록 할 건데요.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숫자와 이런 회계 형식은 정리명률 같은 회계 형식은 오른쪽 정렬이 되고 나머지 텍스트 부분은 가운데 정렬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한다. 출력 형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B의 4셀부터 J 4셀까지 그리고 G의 14, I 14셀 영역은 주황색으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셀 서식 F5부터 F12까지 영역에는 숫자 1을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숫자 뒤에 1을 표시해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도록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실 때는 소스 폴더에 있는 이 소스 3번 파일
열어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껐다가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 부분 선택해 볼까요? 드래그해서 이만큼 선택했고요. 여기도 함께 추가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가운데 맞춤, 여기 있죠? 정렬 부분에 맞춤, 가운데 맞춤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부분은 기본적으로 오른쪽 맞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근데 오른쪽 맞춤을 내가 해주고 싶다면 여기 오른쪽 맞춤이 있죠? 아이콘 눌러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 합칠 부분은 합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류 부분까지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홈탭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의 셀로 합쳐주고 가운데로 왼쪽에 있는 셀 값이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래 부분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클릭해서 또 적용해 주셔도 되지만 방금 했던 작업 반복하는 단축키가 또 있습니다. 컨트롤 Y. 자, 이렇게 됐죠? 방금 했던 작업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서 똑같이 반복이 된 겁니다. 판매 순위까지 또 잡고 컨트롤 Y. 그리고 판매 금액 부분, 이 부분 두 개가 합쳐져 있죠? 컨트롤 Y. 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 설정해 볼까요? 전체 이만큼의 영역 선택해 놓고 바깥쪽에 굵은 테두리부터 설정하겠습니다. 굵은 테두리는 제일 굵은 거 말고 중간 굵기로 해서 윤곽선 먼저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가는 선으로 해서 가는 선 안쪽 테두리 이렇게 한번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테두리 부분을 내가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보기 탭에 보시면 눈금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금선은 시트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줄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눈금선은 실제로 인쇄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인쇄되는 건 테두리 설정한 부분이 인쇄가 되는 거고 엑셀에서 시트 작업을 하는데 좀 더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보이게 되는 선이 눈금선입니다. 꺼주면 테두리를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꺼주실 수 있습니다. 꺼놓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굵은 선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제목 부분, 강열의 제목 부분에 아래쪽에 굵은 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드 판매 수량 부분, 위에 부분에 굵은 선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컨트롤 키 누르고 이 부분 같이 선택을 했고요. 컨트롤 1 누르고 들어가서 테두리, 굵은 선으로 윤곽선 한 번 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굵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상품명과 판매 금액 부분 컨트롤 키 누르고 두 개 같이 선택했고요. 이 부분은 가운데 맞춤 해주셔야 되죠. 클릭해서 가운데 맞춤하고 여기에도 테두리 또 마저 설정하겠습니다. 컨트롤 1 누르고 들어가서 테두리 부분 X 모양으로 해주셔야 되죠. 얇은 선으로. 자, 이렇게 대각선을 한 번 클릭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확인.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테두리 모두 다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시 형식도 수정해 볼까요? 이 부분은 컨트롤 1 누르고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서 설정해 주셔야 되겠죠. 사용자 지정.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 샵 0 뒤에 원이 붙어야 됩니다. 원.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 스타일 클릭을 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백분율 퍼센트 클릭 이렇게. 그리고 B의 4셀부터 J 4셀까지. 자, 앞으로 시험상에서 표기가 될 때는 영역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B의 4셀.
B의 4셀부터 콜론, J 4셀까지. 콜론의 의미는 시작 셀과 끝 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얘기입니다. 또 만약에 B의 3셀부터 M열의 15셀까지, 그러면 B의 3셀부터 M열의 15셀까지 이만큼의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역에 관한 건 나중에 15셀 나중에 계산 작업을 할 때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작 셀 왼쪽 끝에 있는 셀부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셀까지. 자, 영역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왼쪽 위에 있는 이 셀부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셀까지 중간에 콜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B의 4셀부터 J 4셀까지의 영역, 그리고 G의 14셀, 컨트롤 키 누르고 추가 선택하시면 되겠죠. G의 14셀과 I 14셀.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주황색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채우기 색 부분에서 정확하게 주황으로, 표준색 부분에 주황색이 있죠. 그리고 채우기 색상이나 글꼴 색상을 설정하실 때 컨트롤 1 누르고 여기 글꼴의 색상 들어가시면 여기서는 색상이 보입니다. 근데 채우기 색상에서는 색상 이름이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채우기 설정하실 때는 여기에서 위에 메뉴에서 찾아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사용해서 작업하고 싶다면 글꼴 부분에서 색상을 위치를 미리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채우기 부분에 가서 설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문에 맞게 또 출력 형태와 같게 설정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작업한 내용을 저는 이소스 3번 CPL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작업한 내용을 저는 이소스 3번 CPL 이름으로 따로 저장을 해 두었으니까 완성 그림과 맞는지, 완성 형태 같은지 확인하시고, 잘 모르겠는 부분은 컨트롤 1 누르고 들어가서 형식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표시 형식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셀 서식 변경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건에 맞는 부분에 서식을 바꾸는 조건부 서식 기능과 그래픽 요소, 도형을 넣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